오늘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경기 결과를 바꾸는 선수가 됐는데 이제 오늘 경기 LAFC가 아무래도 로테이션을 좀 돌렸어요. 이제 아무래도 주중에 또 톨로카를 가서 경기를 해야 되죠. 원정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북중미 챔스 2차전이잖아요. 그래서 선발 명단 자체가 많이 로테이션이 돌아간 명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라인에 팔렌시아도 없었고 마르티네스도 없었고 그리고 중앙에 델가도라던가 아니면 쇼니에르라던가 이런 선수도 없는 라인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업 멤버인 에보시세, 라포소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었죠. 테리라던가. 그래서 오늘 경기력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2대 0으로 심지어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손흥민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손흥민 선수가 60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딱 60분까지 어느 정도로 LAFC가 엉망이었냐. 오른쪽이 LAFC고요. 왼쪽이 샌디에고거든요. 점유율도 매우 낮습니다. 점유율.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건데 골 기대값 60분까지 0.06이에요. 슈팅은 단 2번, 유효 슈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슈팅이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 슈팅,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슈팅은 없어요. 골 기대값이 0.00입니다. 세트 피스에서만 0.06 골 기대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팅을 보면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기 전에 보면 요 2번의 슈팅이 끝이에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볼 뒤에 있다가 슈팅한 거 딱 2번. 한 번도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슈팅을 못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골 기대값이 완전히 달라져요.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결국에는 2골이 나왔고요. 그리고 슈팅 숫자도 9개가 됐죠. 골 기대값은 0.78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유효 슈팅도 4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손흥민이 들어간 다음에 골 기대값이 어떻게 바뀐 거냐, 손흥민 선수가 관여가 돼 있느냐, 이걸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많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들어왔을 때 여러모로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가 안 풀리니까 뒤에서 특히나 오늘 타파리, 넬슨, 그리고 홀링스헤드, 세구라였어요. 근데 여기서 늘 LAFC가 하는 거 있잖아요. 세구라, 타파리, 넬슨, 그리고 오른쪽에 홀링스헤드인데 홀링스헤드가 왼발잡이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발에 두니까 여기서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공격 자체가 홀링스헤드가 올라갔는데 일단은 공격수를 늘리는 것 자체가 잘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세구라도 공격을 잘하는 타입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요렇게 이제 좀 단절이 되다 보니까 볼을 받아주러 나오는 선수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와요.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들이 반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기서 공격을 못 풀다가 점유율도 굉장히 낮았잖아요. 점유율이 낮다가 손흥민이 점점 내려와서 공격을 풀어주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전방에 이렇게 투톱으로 있다가 이때는 이제 아직까지 마르티네스가 투입이 안 됐었어요. 특히나 오른쪽에 에보비세 원톱 선수가 하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내려가 줍니다. 내려가서 이제 볼을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손흥민 선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선수가 한 명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요 공간에. 그래서 손흥민이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원톱 선수가 있으니까 수비가 손흥민을 따라 나오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내려가서 볼을 받게 됐어요. 여기서도 손흥민의 센스가 어떤 거냐, 볼을 받을 때 수비가 요렇게 달려듭니다. 달려드는 거 보고 센스 있게 손흥민 선수가 요렇게 가랑이 사이로 볼을 빼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손흥민이 풀어주고 여기서 이제 빌드업이 되는 거죠. 탈압박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도 저 LAFC 안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가장 압도적으로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내려와서 볼 받고 여기서 이제 탈압박해서 풀어주는 거, 이런 게 손흥민이 들어가고 손흥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미드필더 라인이 워낙에 샌디에고가 미드필더 라인을 붙잡고 일부러 압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요 미드필더들이 다 막혀 있을 때 그냥 아래쪽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변수를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도 뭐냐면 손흥민이 볼을 잡았어요. 근데 요 홀링스헤드가 원래 왼쪽 풀백이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손흥민이 올라가라, 위치까지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너가 올라가야 수비가 분산되고 분산이 돼야 본인도 이제 패스를 찔러줄 수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직접 오른쪽에 있었던 홀링스헤드에게 올라가라라고 지시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홀링스헤드가 올라가니까 그때 몸을 돌려서 이제 패스할 공간을 찾습니다. 왜냐면 수비가 홀링스헤드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제 슬금슬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을 바라보고 손흥민이 반대편으로 이제 패스를 다시 돌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 뒤쪽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쪽에 홀링스헤드가 손흥민의 지시대로 움직였고 왼쪽에서 부안가, 앞쪽에서 에보비세, 마르티네스, 미드필더 한 명까지 5명이 뜁니다.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수비가 물러나는 거 보고 슬금슬금 이제 공간을 찾아가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상대 수비가 결국에 뒤로 물러났을 때 손흥민이 요 앞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패스를 주기가 쉬워지겠죠? 손흥민한테. 그럼 손흥민 선수가 아까 아래쪽에서 볼 잡았을 때는 완전 기초적인 1차적인 빌드업이었다면 여기서 볼 잡으면 이제는 찬스 메이킹이 가능하잖아요. 슈팅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여기서 볼 잡은 다음에 패스를 준다거나 드리블을 한다거나 이런 플레이를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아까 저 오른쪽에서 홀링스헤드한테 올라가라 이런 것도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이제 경험도 많고 이제 구조도 머릿속에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이렇게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을 때 볼 돌리고 그러면서 수비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여기서 공간 보고 손흥민이 나와서 볼을 잡게 되는 이런 이제 역할들을 손흥민 선수가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원톱이 빠지고 마르티네스가 들어와요. 이 마르티네스가 들어온 다음에는 손흥민 선수가 그 다음부터는 원톱처럼 되거든요. 이 마르티네스가 딱 들어오니까 마르티네스가 오히려 약간 미드필더처럼 되고 보이드가 마르티네스랑 같이 들어오면서 보이드가 오른쪽, 마르티네스가 약간 내려와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조금 덜 내려오는데 덜 내려올 때 공격수가 수비수랑 붙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마르티네스가 여기 있고 보이드가 이 자리에 원래는 에보비세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러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올 텐데 자리가 바뀌어서 마르티네스, 보이드, 손흥민이 원톱이 됩니다. 그러면 수비수를 요 앞선에서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이때 손흥민의 역할은 수비를 끌고 붙어 있다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뛰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마르티네스든 혹은 부안가든 요 끌고 내려오는 걸 손흥민 선수가 원톱이 된 다음에는 계속 여러 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원톱이 된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 장면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까랑 다르게 상대 수비랑 붙어 있어요. 이제는 원래는 이제 요 자리에 누군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까지 내려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수비랑 붙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수비가 끌려 나오잖아요. 그때 마르티네스가 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 보면 역습이 전개될 때 손흥민이 내려오고 있고 내려오는 공간을 보고 마르티네스가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패스가 여길로 들어가죠. 그래서 마르티네스가 좋은 공간으로 뛰게 되는 이런 장면.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 이 장면 같은 경우도 부안가, 손흥민, 마르티네스인데 이때 의도적으로 손흥민이 이렇게 뜁니다.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고요. 이때 마르티네스가 뛰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부안가의 패스, 또 마르티네스에게 좋은 공간이 열리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매번 그 도스산토스 감독도 말하지만 손흥민이 득점이 안 나와도 이 선수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다.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오늘 경기 또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손흥민 선수가 부안가랑 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안가랑 합이 어쨌든 좋아요. 뭐냐? 이것도 보면 이번에는 부안가가 이렇게 약간 안으로 들어오고 손흥민 선수가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안가가 내려와 주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요 공간에서 부안가가 수비를 붙잡아 줄 때, 심지어 이제 부안가가 이렇게 뛰고 있죠. 뛰면서 수비를 끌어당겨 줄 때 손흥민은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패스가 들어갑니다. 아주 좋은 패스가 일단 손흥민한테 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손흥민이 여기서 볼 잡은 다음에 끌고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센스. 어떤 센스냐? 끌고 나갈 때 부안가가 이렇게 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끌고 들어갑니다. 끝까지 끌고 들어가서 수비가 최대한 본인에게 끌려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보면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안 줘요. 끝까지 안 주다가 수비가 여기까지 오니까 그제서야 부안가한테 찔러줍니다. 그제서야. 그럼 부안가가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수비가 끌려왔으니까. 그래서 딱 패스가 들어갔고요. 여기서 부안가가 좋은 이제 공간이었는데 여기서 부안가가 잘했던 게 골키퍼가 크로스를 올릴 줄 알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부안가가 또 센스 있게 이번에는 마무리를 크로스 올리는 척을 하다가 여기다 그냥 넣어버립니다. 골키퍼가 완전히 속았죠. 이 부안가의 뭐 득점도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저 손흥민 선수가 부안가가 만들어준 공간에서 볼 잡고 그 다음에 센스 있게 그리고 노련하게 수비를 끝까지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주는 요 움직임이 참 좋았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굉장히 잘했지만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찬스 메이킹에 되게 잘하죠. 찬스 메이킹을. 플레이메이킹이랑은 좀 다른데 플레이메이킹은 이제 아무래도 데브라이너, 브루 판데스 이런 미드필더들이 더 많이 하면서 볼을 끌고 올라오는 역할이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도 물론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가장 잘하는 건 공격 라인에서 볼 잡았을 때 득점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비가 달라붙거냐, 달라붙을 때 패스 주는 찬스 메이킹을 되게 잘합니다. 센스가 넘치니까. 여기서도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어떤 움직임이냐면 손흥민이 여기 있으니까 수비가 이렇게 가로막을 거잖아요. 가로막는 순간 손흥민의 이 센스가 어떤 거냐, 수비가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막았습니다. 가로막았는데 수비의 뒤통수에 있죠, 손흥민 선수가 살짝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요 길로 내려와요. 시야에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패스를 주는 입장에서 손흥민이 수비가 가로막았는데 살짝 한 발만 왼쪽으로 나와도 패스 길이 열리는 거죠. 이게 손흥민 선수의 센스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손흥민 선수의 고개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스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마르티네스가 어디 있는지를 봤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볼을 받아요. 볼을 받는데 센스 있게 마르티네스가 어디 있는지를 봤으니까 본인이 여기서 일단 수비수의 뒷공간 대각 지점에서 볼을 받았죠? 볼을 받자마자 마르티네스가 있다는 걸 알고 뒷발로 넘겨줍니다.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노련한지, 요 이제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난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르티네스가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서 부안가에게 찔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부안가가 물론 이 골키퍼가 잘 나오긴 했지만 요 안쪽에서 좋은 찬스를 맞이하게 되죠. 요런 찬스가 계속 나오니까 손흥민이 나오기 전과 손흥민이 나온 이후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나오자마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들어가면서부터 LAFC의 공격 자체가 달라졌고요. 마지막에 극적인 동점골, 2대0으로 끌려가다가 2대1, 2대2까지 될 때 마지막에 이제 그 장면이 어떤 거냐면 손흥민 선수의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죠. 내려오니까 여기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누가 봐도 손흥민한테 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손흥민이 들어온 다음에 경기가 달라지니까 손흥민을 막아야 돼요, 상대 입장에선. 그래서 손흥민이 내려오는 순간 수비가 같이 딸려 나옵니다. 이렇게 손흥민을 막아야 되니까. 그때 여기서 패스가 반대로 넘어가요. 요게 손흥민 선수가 볼 터치는 없지만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넘어갔을 때 어떤 장면이 되냐면 마르티네스에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 선수가 손흥민에게 끌려나갔던 선수거든요. 딱 나오죠. 여기가 끌려나가면서 손흥민에게 여기가 넓은 공간이 나오고, 이때 마르티네스가 달려나가면서 여기서 1대1 싸움을 할 수 있다. 요즘 마르티네스가 또 이번 시즌에 LAFC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마르티네스가 넓은 공간을 확보하면서 마지막에 정말 좋은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센스 있게 또 맞춰서 내보내요. 그리고 이 맞춰서 내보낸 게 결국에는 이제 코너킥이 되면서 마지막 공격이 득점이 됐죠. 물론 이제 득점이 들어갈 때는 약간 애매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코너킥이 가까이서 보면 쇼니에르의 머리 맞고 팔 맞고 떨어졌어요. 이거를 넣었죠. 팔에 좀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도성 늘 얘기하지만 공격자는 의도성을 안 보고 핸드볼을 불죠. 이게 규정에도 뭐 써 있는 거니까 비록 우연일지라도,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손이나 팔에 볼이 터치된 이후에 비록 우연일지라도 득점이 되었을 때, 이게 어떤 거냐면 직접 득점을 하거나 아니면 손에 공격자가 맞은 다음에 이 볼이 튀어서 우리 팀 선수가 득점을 한다거나 즉각적으로 득점이 나오면 보통 이제 핸드볼이 되죠. 근데 뭐 이번에는 안 불었다, 마지막에 LAFC가 운 좋게. 근데 어쨌든 그 동점이 되는 순간에도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면서 끌어당기니까 그게 또 주요한 포인트였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LAFC 내에서 사실 나왔을 때와 안 나왔을 때에 얼마나 큰 이 차이가 존재하는지 이거를 확실히 또 알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오늘 나와서 보여줬던 이런 플레이들은 확실히 이제 월드컵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 찬스 메이킹을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끔만 만들어주면 여전히 충분히 경쟁력 있고, 손흥민을 조금 이제 덜 내려오게 하면서 밑에서는 뭐 황인범이나 이강인이 패스 넣어주고 앞쪽에서 손흥민이 볼 받아서 마지막 찬스, 마지막 슈팅, 이런 걸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